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어보기 2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속상해하고 또 반대로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입니다. 수영이는 받아쓰기 시험에서 4개를 틀렸어요. 수영이는 속상해서 눈물을 글썽거려요. 엄마가 말했어요. 와, 6개는 맞겠었네. 그 말을 듣고 수영이는 기분이 풀렸어요. 어떤 아이들은 수영이의 상황처럼 몇 개 맞았는지보다 틀렸다는 것에 더 크게 반응해요. 이런 아이들은 왜 더 크게 울고 속상함이 더 오래 갈까요? 그 안에는 다양한 심리와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이유와 지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결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입니다. 6개를 맞았는데도 4개 틀린 것만 보면서 결과를 실패로 받아들이죠. 지도 방법은 시선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속상한 이유는 이 4개 때문이구나. 그런데 이 6개는 네가 노력해서 맞은 거야. 이렇게 틀린 것과 맞은 것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이 바뀌면 감정도 안정됩니다. 둘째는 감정 조절하는 힘이 아직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 아이들은 속상함이 올라오면 스스로 멈추기가 어려워요. 지도 방법은 아이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부모가 먼저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6개나 맞았네처럼 밝은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부모의 안정된 정서는 아이가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셋째는 평가에 대한 부담이 큰 경우입니다. 틀린 개수가 늘어날수록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선생님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커지면서 불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지도 방법은 결과 때문에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틀린 건 괜찮아. 어려웠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했네. 이렇게 먼저 안심시켜주세요. 부모나 선생님이 평가자가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는 자기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입니다. 항상 잘해야 한다는 기준이 높아서 한두 개만 틀려도 크게 무너집니다. 지도 방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도록 시선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몇 개 맞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다 맞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위로의 말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구나. 이 문제는 어려운데 고민한 흔적들이 여기 있네 라며 아이가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보여준 구체적인 태도를 칭찬해 줍니다. 이렇게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성장에 초점을 두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아이의 감정 뒤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 적절히 도와줄 때 아이는 감정 다루는 힘이 커집니다. 다음은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시험을 잘못 보면 기분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간혹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들 중에는 정말 칭찬해도 혼이 나도 별 반응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반응을 좀 답답하게 느끼시는 부모님도 계시죠. 그런데 이 아이들도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이 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심리와 지도 방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거나 표현이 서툰 경우입니다. 이 아이들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도 혼이 나도 반응이 적어 보일 수 있죠. 지도 방법은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것입니다. 속상할 수도 있었겠다. 그래도 잘한 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처럼 아이의 마음을 짐작해서 표현해 주세요. 또 아이가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표정이나 몸의 긴장 같은 작은 신호를 함께 짚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둘째는 감정을 스스로 눌러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아이들은 속상함은 느끼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울면 안 돼, 신경 쓰지 마 같은 말을 자주 들은 아이들에게서 나타나기 쉽습니다. 지도 방법은 감정을 드러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해도 돼 라고 말해주세요.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다는 경험이 쌓여야 아이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셋째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차피 나는 못해,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느낌, 즉 통제감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칭찬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혼이 나도 표정 변화가 없어 보여요.
지도 방법은 아이의 선택과 행동에 의미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이 문제를 먼저 풀기로 한 선택이 좋았어. 끝까지 해본 게 중요해.처럼 아이 스스로 조절한 부분을 짚어주세요. 작은 선택이 결과를 바꾼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아이의 반응이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넷째는 정서적 반응 속도가 느린 경우입니다. 이 아이들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칭찬이나 고정을 들어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무덤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도 방법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기보다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에게 생각하고 느낄 시간을 주면 나중에 스스로 표현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의 반응이 작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마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 방식에 맞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죠. 재밌었어요, 화가 났어요처럼 짧게라도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힘이 길러질 때 아이의 감정도 더 안정되고 관계도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이제 아이들이 오늘 내용을 말하는 장면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이는 받아쓰기 시험에서 4개를 틀렸어요. 수영이는 눈물을 글썽거려요. 그러다 엄마가 말했어요. 와, 6개나 맞게 썼네? 수영이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풀렸어요. 수영이는 받아쓰기 시험을 4개 틀려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와, 받아쓰기 6개 맞았네? 라고 해서 수영이는 눈물을 그쳤어요. 수영이는 기분이 속상했어요. 왜냐면 수영이는 4개를 틀려서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엄마가 달래줬어요.